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 박영환입니다. TV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 딸 두 아이의 엄마 김태린입니다. 쇼호스트. 저희는 이제 만난 지 3개월 만에 사실 날을 잡았어요. 네.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 저런 말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아기가 생겨서 지금 우리 첫째 아들 아,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해서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뢰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태린 씨가?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1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집에 생계를 제가 담당하고 네?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못 갖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거의 집안의 살림과 생계를 다 맡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지지를 않아요. 대부분 이제 서운하거나 섭섭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싸움이 되는 건데 좀 져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될 것을 자꾸 싸움으로 이끌어 가니까 사소한 걸로도 계속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뭐 맞죠? 제가 네. 결혼한 지 딱 1년 정도 만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뭐 사업을 준비하고 뭐 사실 1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을 하진 못했어요. 1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은 좀 이렇게 했던 것만 얘기해. 했던 것만 얘기해. 무슨 뭐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 그냥 처음에 전동 스쿠터? 이거 이제 스쿠터랑 한참 이제 전동 붐이 킥보드. 일었을 때 8년 그것도 전에 이제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너무 그거- 좀 빨랐다고 얘기해줘. 자꾸 뭐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빨랐어요. 또 눈을 돌린 게 그 타프처럼 생긴 그게 그것도 좀 있어요. 빨랐어요. 그게 뭐냐면 비장의 카드 대박의 아이템이다. 아 유레카를 이제 딱 그늘막 타프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쌓여 있어요. 재고가. 네, 아직도. 최근에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캠핑 용품 하고 마스크. 올해는 이제 마스크를 좀 통해서 조금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일어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천연 세정제를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마스크 사업 저는 그거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업종 바꾸지 말고 그렇죠.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거죠. 이 일 벌리고 저 일 벌리고 집에 가지고 오는 돈으로 그 사업을 또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더 크게 이제 조금 더 크게 좀 성공을 그런데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이제 나도 직장 다니니까 뭐 2, 3년간은 제가 뭐 돈 경제적 이런 걸로 막 하지는 않았죠. 하지는 않았지만 싸울 때마다 그런 얘기를 나에게 화살을 꽂았죠. 열심히 하라고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만 얘기해요. 결과를 보여주는 건 없으니까. 예. 난 하고 싶어 할 거야. 희망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만 더 해봐. 해줬으면 하는데 물론 현실적인 부분 뭐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지금 뭐 그 취업을 어쩔 수 해서 없는 상황 때문에 나는 이제 계속 힘들어지고 10년을. 계속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되고 자금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저도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금전적으로도 적금도 깨서 주고 아이고. 뭐 아이 용돈 받은 그것도 급하다 그래서 돈 주고 그랬어요. 제 통장에 마이너스를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아니 희망을 가지라고 좀 이렇게 그렇게 언젠가는 될 거야.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 위태위태하거든요. 이번엔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믿고 밀어달라고. 항상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소리를 되게 크게 질러버려요. 되게 냉정하고 차갑고.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말투가.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낳고 3개월 만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이제 또 맹장까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제가 그 1년 동안 좀 많이 몸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응급실을 2번인가 3번을 갔었는데 그 2번, 3번 다 제가 혼자 택시 타고 제가 운전해서 응급실 갔거든요. 옛날에도 하물며. 우리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다투거나 얘기 안 안 하고 있어. 다투거나 얘기 응급실을 가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어머. 얘기까지 했는데. 또 아니 안 그래서 깨웠잖아. 나는 아픈지 몰랐다니까. 근데 아니, 진짜 안 어이가 깨우고 없네. 그래서 몰랐던 어쨌든 건데. 입원을 해서 제가 수술까지 했어요. 맹장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수술도 저 혼자 들어갔어요. 저 혼자 들어가서 보호자 없이. 뭐 애들 때문에 못 오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수술 날은 이모님이 일찍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서둘러가지고 수술하는데 와야 되잖아요. 가봐야지. 저 수술실 들어가고 나서 왔어요. 네. 와, 이거 화가 나죠. 그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 뭐라고 했더니 소리 지른다고 화낸다고 거기서 본인이 또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서 환자복 입은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야. 내가 생계를 다 책임지고 몇 년 동안 그래 말로는 고마워 우리 집 가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는 배려를 원하고 이해를 원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걸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눈물 날라 그래. 허무해지죠.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왜 집안일, 아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 다 안고서 나 이제 돈 버는 기계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저도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왜냐면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를 하는 건 제가 더 많이 해요 정말. 제가 우리 애들이랑 어디 나가잖아요. 그럼 엄마 없는 애들인 줄 알아요. 26개월 된 딸내미와 아이 데리고서 놀러 가면 제가 가끔은 철량해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방송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럼 네가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말이 네가 돈을 벌어. 그럼 내가 그러면 노느라고 같이 안 간 게 정말 아니잖아요. 이걸 어떨 때- 이제 저도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참 저도 이제 지치고 힘든 거예요.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엄마 홈쇼핑 좀 그만두면 안 돼? 큰아들이 맨날 왜냐면 새벽에 나가고 밤에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물론 어디 회사에 소속이기는 하지만 1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몸까지 같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받아서 약도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2번이나 이혼 위기. 서류에 약간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한 번은 법원까지 갔었어? 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떨어져 있었죠. 그렇죠. 이 사람도 아이가 아마 제일 큰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좀 서로 내려놓는 게 이제 있었던 것 내려놨죠.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피 터지게 네. 싸우던 시간들이 조금씩은 이제 완화가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덜 싸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 1회. 최근 들어서 좀 싸운 이유는 약간 그 잠자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서운해하니까 섭섭하니까 나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안 되는데 뭐 손궁합은 사실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결혼까지 오게 된 거인 거고 친구들 몇 명이서 이제 술을 먹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관계는 주 2회 정도 해. 뭐 이러면 야 그렇게 싸워도 그렇게 해? 야 그렇게 자기도 웃어. 저는 사실 이렇게 다가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10번 정도를 요구하면 그때 이제 한 번 정도 되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날은 그게 딱 보여요. 평소에 아들한테는 막 딸한테는 뽀뽀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안아주고 정말 그러는데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진짜 평소에 그러다가 뭔가 좀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에는 슬쩍 와서 건드려요. 이렇게 약간 뭐 아니 약간 신호를 보내는 거지 이렇게 그냥 푹 찌르는 거지 당연히 그 신호를 보내야지. 자꾸 그러면. 여기 뭐 이게 만진다거나 이렇게도 뭐 등도 가끔 두드려주고 가끔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뭐 엉덩이도 툭툭 이렇게 치고 뭐 가슴도 이렇게 그냥 애교스럽게 이렇게 정도는 하는 거죠. 그거 표현이 아니라는 게 저는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시키는데 너무 시간을 위한 잠자리만을 위한 잠자리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거 도대체 나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표현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표현을 안 한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평소에 좀 제대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표현이라는 것 자체는 제일 자신 있는 게 그거여서 그래. 제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여서
들이대는 거야. 그리고 저는 내가 일단 언성이 높아지고 뭔가 화가 났다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미안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세정제 사업은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킬 테니까 조금만 더 믿어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이쁘게 말해주면 좋겠어.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조근조근 이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난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 진짜? 그거밖에 없다고? 뭐 돈도 바라지만 그냥